저는 내년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얕은 경기 침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 들어왔어요. 대신 경기 침체 들어온 게 시장에 표출되지 않을 뿐. 일단은 지금 미국 소비나 노동시장 소폭 둔화되고 있죠. 소비랑 노동력, 노동시장, 고용시장 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면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요, 소비를 하고요, 렌탈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의 고용시장, 소비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집권당 해리스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을 받았다, 줄였다, 받았다, 줄였다 조절하면서 대선까지 적절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둔화되는 이런 지표들을 발표해 주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그래서 완벽한 어떻게 보면 좀 견고한 연착륙을 기대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8월 5일 날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는 힘들어.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한 거. 9월 달에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점들이 변화될 수 있나요? 첫 번째,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동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곧바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금리 내려? 야, 그러면 무슨 알트코인 무조건 급등하고 미국 부동산 시장 떡상하고 너무 좋아질 거다. 유동성 미친 듯이 들어오고 돈 찍는 거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였죠. 자, 금리를 올려도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어. 왜? 고정금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내리더라도 물론 렌트비나 이런 것들은 곧바로 내려가진 않겠지만 시차를 적용해서 조금씩은 내려갈 겁니다. 시간을 두고 모기지 금리도 내려갈 거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근데 곧바로 금리 인하 효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존 주택자들은 어떻게 돼요? 만기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20년, 30년 주택 계약을 했어. 근데 그분들이 만기가 끝났네. 9월달, 10월달, 11월달 내년 되면 만기가 끝나. 그럼 그분들은 어떤 금리로 계약을 해야 돼요? 지금 20년 전, 30년 전 낮은 금리대가 아니라 지금 높아진 6%, 7%대 금리로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이런 고정 비용들, 지출들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막 회복하고 좋아진다? 우리 자산 시장에도 막 유동성을 주고 너무나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달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건가요, 고윤희슈님? 달러의 향방 1개월에서 3개월 달러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연준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금리를 내리는 방향을 선택하기 때문에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 이후 시점부터는 소폭 반등할 걸로 봅니다.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진 않지만 소폭 떨어지면서 살짝 반등하는. 그럼 코인이슈님 4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왜 소폭 반등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꾸준히 할 텐데요. 저는 내년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래서 2008년 리먼 사태처럼 다 무너진다 그렇게 보진 않지만 얕은 경기 침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 들어왔어요. 대신 경기 침체 들어온 게 시장에 표출되지 않을 뿐. 왜? 돈으로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대선 때문에. 그럼 대선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경기 침체 나오는 지표들이 발표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때 되면 당연히 달러는 아무리 통화정책 사이드에서는 인하를 하더라도 경기 침체 때는 달러가 강세로 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2008 IT 버블 그때처럼 쭉 떨어진다 그러면 미친 듯이 달러가 초강세로 가겠지만 그 정도 경기 침체는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중장기는 달러 소폭 반등. 한번 보세요. 내년에 이 방송 보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달러 향방. 지금 이렇게 달러나 아니면 자산시장 신흥국 베팅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짚어드리는 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포트폴리오 짜거나 아니면 보고서 제출할 때 이런 식으로 다 제출을 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막 200만 명, 300만 명 경제방송에서 애널리스트 분들, 여의도 막 증권가 이름 날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는 침체가 지나간 후에 알 수 있다는 게 맞나요? 맞죠? 경기 관련된 지표들은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도 후행 지표입니다. 경기 침체 실현되고 나서 1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나와요. 지표가. 보통 1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연준이 항상 맞출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 침체나 이런 경기 지표들 이런 것들이 나중돼서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 인도 신흥국 투자에 대해서
단기는 괜찮고 중장기적인 관점에는 비중을 줄여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미국보다 성장이 좋게 나오는 신흥국들로는 자금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이 어느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내년 정도 되면은 1년 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은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전 높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하반기 8월달 뷰니까 이게 9월달, 10월달, 11월달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다 뷰가 바뀌거나 시향이 변동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8월 12일 기준에서 저희 뷰입니다. 저희 하우스 뷰입니다. 이거. 자,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경기 침체면 신흥국들도 힘들어요. 왜? 미국이 경기 침체인데 신흥국이 왜 힘들까? 우리 전 세계 경기 시장에서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미국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미국 GDP 70%가 뭐라고요? 소비죠. 사줄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판매자 신흥국들이 잘 나갈 수 있을까? 잘 나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면 신흥국들도 힘들다. 그러면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는 신흥국의 비중을 점점 수익 보고 줄여주면서 현금화하고 그걸로 다른 시장을 공략해야겠죠.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세요?